토트넘 호스퍼가 6천만 파운드, 약 930억 원을 주고 데려온 히샬리송, 25은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데이안 클루셉스키, 22가 해리 케인, 29과 손흥민, 30이 공격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마당에 또 한 명이 공격수를 거금을 들여 영입할 필요가 있었냐고 반문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히샬리송은 분명 클루셉스키와는 다른 능력, 다른 캐릭터를 지닌 공격수란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히샬리송에겐 케인의 창의성, 손흥민의 슈팅 정확도가 없다. 하지만 운동 능력만큼은 두 선수에게 뒤지지 않는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이 뽑은 히샬리송의 장점도 역동성, 운동량, 에너지이다. 쉴 새 없이 수비수들과 싸워준다. 지난 5월 첼시전에선 상대 페널티 아크에서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의 공을 빼앗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 브라질 공격수는 빈 공간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하는 등 오프 더 볼 움직임 또한 일품이다. 케인의 장기인 뒷공간 패스를 건네받아 득점으로 연결하고 손흥민에게 양질의 크로스를 선물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히샬리송의 주 포지션은 센터 레프트다. 가운데와 좌측면에 주로 선다. 토트넘의 센터는 케인, 레프트는 손흥민의 고정 자리다. 이런 측면에선 히샬리송을 손흥민의 포지션 경쟁자로 볼 수 있지만 디 애슬레틱은 케인과 손흥민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했다. 현재 루카스 모우라가 맡은 역할이다. 3년 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한 토트넘은 두꺼운 선수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히샬리송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그는 2017년 왓포드에 입단하며 잉글랜드 무대에 발을 디딘 이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43%, 왼쪽 공격수로 28%, 오른쪽 공격수로 11%,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10%씩 출전했다. 놀라운 점은 어느 포지션을 맡더라도 경기당 기대 득점이 0.28 언저리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케인 또는 손흥민 부재시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트리오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팬들이 숑숑이라 부르는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번갈아 상대 수비진 뒷공간을 파고들 경우 상대 수비수들은 조기 퇴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히샬리송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까지 173경기에 출전해 48골, 경기당 평균 0.28골을 넣었다. 232경기에 출전해 93골, 경기당 평균 0.40골을 넣은 손흥민에는 한참 못 미치는 득점력이다. 다만 히샬리송의 득점 방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오른발로 23골, 왼발로 13골, 헤더로 11골을 각각 넣었다. 손흥민처럼 양발에 모두 능하다. 신장은 1m 84로 손흥민 1m83과 비슷하지만 헤더 능력 또한 장착했다. 세트피스 또는 크로스 공격 상황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디 애슬레틱이 꼽은 또 다른 강점은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와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성격이다. 히샬리송은 1997년생, 25세이다. 에버턴에 입단한 2018에서 2019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에서 13골 7골에서 10골을 넣었다. 두 자릿수 득점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자원이다. 그는 인터뷰를 하러 자택을 방문한 브라질 기자와 내기를 할 정도로 소년같은 개구쟁이 감성을 지녔지만 경기장 안에선 늘 환한 표정으로 득점과 승리를 갈망한다. 영입 발표 후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토트넘의 최대 라이벌인 아스널전 사진을 올렸다. 아스널 선수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히샬리송 본인이 다른 선수 액토르 베예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흡족해할 만한 요소다. 히샬리송은 동기부여 또한 충만한 상태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입성했다. 그는 커리어를 통틀어 이번이 별들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첫 시즌이다. 오는 11월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열린다. 현재 브라질 대표팀의 레귤러로 활약 중이지만 다가오는 시즌 전반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첫 월드컵의 꿈이 날아갈 수 있다. 브라질에는 쟁쟁한 공격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히샬리송에 넘치는 의욕이 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손흥민 등 토트넘 선수단, 팬들 모두 바랄 것이다. 제시 링가드, 29가 토트넘으로 갈 확률이 생겼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1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링가드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며 링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올여름 이적 시장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미 윙백 이반 페리시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공격수 히샬리송 영입에 성공했다. 센터백 클레망 랑글레, 바르셀로나, 위 임대 영입도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링가드까지 바라보고 있다. 영국 HITC는 2일 토트넘은 비수마를 영입하며 미드필더를 보강했다.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원한다라며 크리스티안 에릭센, 파울로 디발라와 강하게 연결됐지만 이제는 토트넘이 링가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링가드가 에릭센, 디발라보다 레벨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이적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링가드는 자국 쿼터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선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로든과 자페 탕강가가 떠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은 자국 선수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자유계약인 링가드의 계약은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홈그로운 규정이 있다. 홈그로운은 21살 전에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클럽에서 최소 3년 이상을 훈련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25인 스쿼드 가운데 8명을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야 한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선수가 많지 않다. 여러 선수가 이적 루머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링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링가드는 지난 2021에서 22시즌을 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별했다. 자유계약 신분을 얻었다. 웨스트햄으로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토트넘행 루머가 생겼다. HITC는 링가는 토트넘의 선발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훌륭한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센터백을 구하는 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나단 아케를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거라 경고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일, 현지 시간, 맨시티는 첼시의 아케를 싸게 데려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전했다. 첼시는 올여름 센터백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안토니오 리디거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마르코스 알론소가 자유계약, FA 등 여러 이유로 첼시에서 더 이상 뛰지 않는다. 티아구 실바를 제외하면 주전급 수비수가 대거 이탈하는 것이다. 이에 첼시는 쥘 쿤데, 세비야, 마티아스 데 리흐트, 유벤투스 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아케 역시 첼시의 영입 리스트에 포함됐다.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아케는 지난 2020년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지만 잦은 부상으로 제대로 경기에 뛰지 못한 대표적 유리몸 센터백이다. 첼시는 급한 대로 아케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